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준석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미처 강신업 TV를 구독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을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태균, 김영선, 정말 점입 가격입니다. 여기에 강혜경이라는 자가 나타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거야? 칠불사 사진 한 장이 여러 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죠, 칠불사에서 만났습니다. 한밤중에 오밤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것들이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 김영선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다. 그거를 갖다가 빨리 가서 깔아. 김영선 너 깔아. 그러면 개혁신당에 공천을 주게노라. 이런 어떤 비밀 협상, 비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김영선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비밀 칠불사 해동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들 또 김영선과 명태균 사이에도 더러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거래가 무엇입니까? 야, 너 내가 공천 도와줄 테니까 세비 받으면 반띵 내놔. 그리고 너 어차피 말이야 김영선 또 여론조사 해야 되지. 나한테 여론조사 해. 그리고 나한테 돈 가져와. 뭐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준석이가 당 대표였는데 보궐선거의 공천권을 이준석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태균은 준석아 너 나하고 친하지. 너 내가 당대표 만들어줬지.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선 공천해주는데 힘 좀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명태균이가 강혜경한테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거기 창원 의창원 전략공천하는데 이준석이가 말하는데 지금 김영선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수를 이기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몇 개만 갖고 오면 사무총장을 설득해가지고 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원 의창에 사실상의 공천을 해준 것은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창원 의창에 공천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창원 의창 선거 부정 내지는 어떤 정치 자금 위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이런 창원지검에서는 이준석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태균이가 뭐라 말했냐?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이가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원래 김종인은 당시에 김웅일을 당대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원내대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김웅이가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종인이가 아마 이 명태균한테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낌새를 딱 채고서 바로 이준석이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김종인은 왜 김웅이를 생각했을까요? 김웅이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웅도 검사 출신의 젊은 그런 엘리트라고 보고서 김종인은 김웅이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딱 눈치를 보니까 김웅이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쫙 보니까 자기한테 껴들으면 되겠다 싶었겠죠. 따라서 김종인한테 지가 먼저 당대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민망하니까 먼저 명태균을 찾아가가지고서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명태균이가 그래 그럼 이준석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사이에 하나의 커넥션이 형성되고, 그리고 명태균이가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여론 마사지를 해가지고서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에 나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준석이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명태균이 아니었다면 당대표 아니라 이번에 국회의원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는 이준석이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명태균 구속시켜라 이 말을 안 합니다. 원래 이준석의 성정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명태균이가 저렇게 까불고 있으면 빨리 구속시켜라, 빨리 구속시키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할 형편과 계제가 못 됩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죄송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지 사이에 있었던 전화 녹음 2개가 있는데 그걸 깔 수도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지금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깜빵을 안 가기 위해서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치고 있는 SOS는 뭐냐? 용산에 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제발 깜빵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든 걸 깔 겁니다. 까긴 뭘까? 네가 뭐가 있는데. 어차피 명태균은 말이죠, 이준석과 거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태균이와 이준석의 이 지금 커넥션에 의해서 지금 이준석이가 불법적으로 이 공천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윤상현은 공천관리위원장이 했을 뿐 윤상현이가 불법으로 뭘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윤상현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명태균한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김영선이가 공천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김영선이가 뭐 공천을 해줬으니 김영선이 공천에 대해서 말이죠. 김영선이가 고생을 했으니까 뭐 해줘라라는 얘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뭐 그런 지금 녹음을 깠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녹음이 나왔다고 민주당이 난리 떱니다. 그러니까 김영선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고생했으니까 해줘. 뭐 그런 말이 나왔다는데 그것이 그래가지고 공천 개입이다 이따위 떠들고 있는데 아니 이미 지들이 다 정해놓고 나서 대통령한테 이 사람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그럼 니들 뜻대로 해. 고생했으니까 해주지 뭐. 그러면 그게 개입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선이가 절대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됐는데 그 사람을 제끼고 김영선을 넣어라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말이죠. 다 만들어 놓고서 명태균이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준석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뭐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고생했는데 뭐 그것이 어떻게 지금 공천에 개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준석이에요. 준석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준석이가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중요한 거는 준석이가 명태균을 먼저 찾아왔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인은 김웅이를 당대표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김웅이가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그 틈을 쥐새끼처럼 파고 들어가지고 준석이가 당대표를 나 되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니까 명태균이가 그래? 너 그러면 한번 뭐 이렇게 해볼까?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김종인이가 허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 허락자는 김종인이라고 봐야 되죠. 김종인이가 준석이 안 돼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결국은 당대표를 처음에 김웅을 시키려다가 이준석을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김종인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사지를 좀 해주고 여론에 이렇게 좀 조작을 해준 것은 명태균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김종인과 명태균 작품으로 결국은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니까 김영선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김영선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중요하니까 김종인도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창원, 이창원 쉽게 됐는데 다음에 또 해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주기는 뭐 김종인 입장에서도 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미 이준석이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당대표잖아요. 한동훈이 그 당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거기를 잘 봐야 되는데 김종인하고 뭐 거기는 잘 안 통하니까 결국은 말이죠. 다른 데로 하면 김해 가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예를 들어서 여사가 뭐 김해 가보러 가면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사가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사가 힘이 있으면 김해 가보러 가면 어떻게 했냐 그 말을 왜 합니까? 달라는 대로 딱 찍어서 주면 되는 거지. 여사는 공천 개입 1도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멋대로 공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만을 얘기하니까 아마 이제 김영선이가 불만을 얘기했겠죠. 제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공천도 안 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사는 답답하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야. 근데 그걸 공천 개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준석이도 말이죠. 김영선을 만나가지고서 마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은 지가 지금 말이야 공천 부당하게 해놓고 나서 지가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여사한테 뒤집어 씌우든지 지금 용산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말이죠. 김영선, 명태균 사건, 이 스캔들 또 이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섞여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 관계 말고 그런 관계도 섞여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준석이는 또 어떤 관계를 엮인 거야? 자, 그래서 준석이가 이제 창원지검에 소환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